이 징후, 나타나는 징후, 이걸 잡아야 돼요. 이 현상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먹고 계단 올라라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입마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혈액이 부족하고 진액이 고갈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예가 입마름이에요. 진료실에 환자들이 왔을 때 제가 꼭 하는 진찰 과정 중에 하나가 혀 상태를 보는 거예요. 혀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의 진액의 정도, 혈액이 제대로 충만한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 있고 혀가 갈라져 있고 허옇게 색깔이 변해 있고 백태가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의 혈액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부족한 혈액으로 인해서 진액, 즉 침샘, 분비액, 이게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침이 잘 나오는 분들은 이 침이 부족했을 때 어떤 곤란을 겪는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왜? 그냥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진액이 고갈되고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 첫째, 구강자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말이 그럴싸하게 어렵게 적혀 있죠. 그냥 쉽게 말해서 혓바닥에 고춧가루를 뿌렸는데 거기에 상처가 나 있어. 그 통증이 수시로 발생하는 거예요. 뭘 먹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세한 상처들이 나 있고 바짝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화끈거린다, 따갑다, 이런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없는 음식은 딱 걸려버려요. 입에서도 씹기도 힘들고 목에서도 걸리고 잘 넘기지를 못합니다. 사례가 바로 걸려버리죠. 그래서 꼭 물기가 많은 음식이나 물을 항상 같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입이 마른 분들은 항상 물을 한 모금 마셔서 목구멍까지 적셔준 다음에 식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적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쉽게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증상이 밤에 자다 깨서 물을 마셔요. 입이 너무 건조해서 깨버려요. 건조한 감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깨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면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중간에 계속 연속된 수면이 아니라 끊겨버리는 거죠. 네 번째, 말을 하면 목이 쉬고 혀가 꼬인다. 우리가 의식은 못하지만 말을 할 때 침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입안을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침샘에서 침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적셔주는 정도보다 마르는 정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서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혀가 막 꼬입니다. 그리고 건조감이 목, 성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목이 쉬어버려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호흡을 할 때조차도 입 안쪽은 촉촉하게 매끄럽게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입마름, 구강건조는 왜 생길까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혈액 부족이에요. 혈액이 부족해서 침 분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침이 액체로 분비가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액체가 올 수 있는 데는 혈액밖에 없습니다. 결국 총 혈액 양이 부족해졌을 때 침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 내에 수분 양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분비샘 세포가 잘 작동하는 그 수분을 빠르게 이동시켜서 침 분비의 양을 늘려주는 그 시스템,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그 아쿠아포린, 이 작동하는 원리가 현재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부족 혹은 혈액 내에 수분 부족 혹은 수분은 있는데 분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혈액을 늘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좋은 혈액이 늘어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혈액 양이 줄어서 입이 마른다라는 것도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밤에 자다 깨서 물 마신다, 밤에 분비량이 준다, 밤에 혈류량이 줄어서 그래요. 낮에는 활동하다 보니까 혈액이 빠르게 돌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막 보내주는데 밤에는 혈류가 느리게 흐르고 많은 양의 혈액이 간이나 이렇게 저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순환 혈류에 그렇게 많은 혈류를 감당을 하지를 않아요. 흐르는 총 혈액의 양이 줄어드니까 분비액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는 그래도 많이 분비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말라서 불편하다까지는 안 가는데, 연세가 들고 분비량이 너무 줄어든 사람은 최소한의 분비량을 유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깨는 거예요. 또 하나, 혈액의 질이 침 분비량에 영향을 끼칩니다. 혈액이 많다 하더라도 혈액 내에 당이 높거나 노폐물이 많을 때,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혈관에서 분비세포로 물질이 이동을 해서 혈관 내에 있는 수분이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밖으로 침을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혈관 내에 혈당 농도가 높아서 이쪽 혈액의 농도가 정상치보다 더 진해, 점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삼투압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진한 액체는 주변에 있는 맑은 물을 끌어들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의 농도가 높으니까 물의 이동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분비샘이 가지고 있던 물조차 혈액 내로 끌고 들어옵니다. 혈액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 조직에 있어야 될 수분을 역으로 혈액이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혈당 수치가 높으니까 분비액이 확 줄어버립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못하는 거죠. 이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주변의 모든 수분은 혈관이 오히려 빨아들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혈액 내의 수분은 조직이나 세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입이 잘 마르고 분비할 액체가 이동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소변을 많이 봐요. 왜? 소변 내로 자꾸 수분을 끌어들이니까 혈액 내의 볼륨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수분이 너무 많아. 이뇨작용을 자꾸 시켜서 자꾸 소변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조직은 물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자꾸 갈증을 느끼는 거죠. 물을 더 달라 하는데 필요한 조직에는 못 가고 혈관 내에 계속 머물다가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 버리고 수분의 이동 자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높이 유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을 높이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이런 방식으로 혈류 시스템, 물의 순환 시스템이 다 깨져 버려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긴장을 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목이 마르니까 우리 강연장에 가면 다 연사들은 이 물을 먹죠, 그죠?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긴장을 하는 경우에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왜 그러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말초로 가는 혈관들을 좁혀버려요. 이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다 좁혀버리기 때문에 말초 혈액순환, 이게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이 오지 않으니까 침 생산도 줄여버립니다. 몸 시스템 입장에서 지금 긴장 상태에서는 이까지 침 분비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버리면 일단 지금 도망가야 되는 근육이나 심장에 혈액을 많이 못 주니까 그건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근육을 많이 쓰고 있냐?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았는데 근육은 안 쓰니까 그냥 말초 혈액순환만 줄이고 타격을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후쌤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똑같죠. 이 문제나 저 문제나 우리는 계단을 오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면 돼요. 뭔가 자꾸 어려운 거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언급한 이 문제를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먹고 그 다음 계단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째, 혈관 안에 좋은 수분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거기에 수분이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소금물이에요. 따뜻한 소금물을 먹으면 소화기에 있는 수분이, 소금이 먼저 전해질 이동을 하면서 그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혈관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밤새 끈적끈적해져 있던 혈액이 수분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옅어져요. 그러니 농도가 옅어졌을 때는 아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혈관 안에 수분 양이 많아지면 조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소금을 먹었는데 혈액의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 싶지만 소금은 길을 열어주는 역할 정도 하는 거지 그것보다 더 수분의 양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혈액의 끈적함을 오히려 줄여요. 그 상황에서 계단을 오르잖아요. 그러면 심장 박동력이 높아지고 말초 쪽으로 최대한 혈관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분이 늘어난 혈관 안에 있던 혈액이 이제는 그걸 근육으로 보내고 손발 끝으로 보내고 침샘으로 보내고 최대한 물을 중심 혈관에서 바깥쪽 혈관에서 먼 쪽으로 자꾸 보내줍니다. 그래서 땀이 나고 침이 돌고 몸이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몸이 뻣뻣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운동을 할 때 보면 몸이 자꾸 부드러워져요. 몸에 윤활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요한데 수분과 혈액이 공급이 되니까 그 기관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혈액이 있다고 침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강한 심장의 압력으로 혈관의 압력을 높여서 이 필터들,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 필터들을 통과해서 좋은 것들을 모아서 침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좋은 것들이 소화 효소도 들어있고 세균을 잡는 소독제도 들어있고 매끌매끌을 하게 하는 윤활제도 들어있고 피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밀어 쥐어 짜내서 필터를 통과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심장이 그만큼 밀어주는 힘이 없으면 좋은 게 침 쪽으로 밀려 나올 수가 없어요. 강한 심장 압력만이 우리 조직 말초의 분비샘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계단을 딱 타고 나면 뭔가 온몸이 매끄럽고 침이 돌고 배도 고프고 식욕이 돈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집안에서 뭐 아무리 사부작거려도 배도 안 고프고 뭔가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딱 계단 한 30층 딱 오르고 나면 모든 기관이 이제 일할 준비가 됐어. 밥도 좀 줘. 그리고 이제 관절도 부드러워졌으니까 이제 조금 더 움직여도 돼. 괜찮아. 안정감을 줘요. 그때 밥을 먹어야지. 준비도 안 됐는데 일어나자마자 식사하고 뭐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 긁어버려요, 속을. 그리고 스트레스 문제. 교감신경이 항진해서 침 분비가 줄어들고 말초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런데 딱 일어나서 계단을 딱 오르고 나면 심장이 일단 튼튼해졌죠. 그리고 심장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말초혈관이 넓어졌죠. 그리고 몸을 쓰는 순간 어제의 나쁜 기억들은 싹 밀려가요. 뇌가 청소되기 시작해요. 강한 심장 압력으로 인해서 뇌 혈류가 순환이 되면서 부정적 감정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걸 예전에도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물에 이렇게 쓰레기가 막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계속 그 물 한가운데 떠다니지 않아요. 제가 카약을 타니까 항상 관찰을 하는데 중간에 막 쓰레기들이 떠다니다가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져 있어요. 어디 갔나 보면 옆으로 다 밀려나서 강변으로 다 이동해 있어요. 왜? 강에서는 항상 물결이 치고 바람이 치니까 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어딘가로 밀려서 이동을 하고 강 가운데는 이 떠다니는 쓰레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한강 같은 데도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떠내려온 비닐봉지, 스티로폼, 자잘한 쓰레기들이 강가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것은 서울시에 관리하는 분들이 항상 깨끗하게 치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뇌에서도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떨 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때, 그리고 잘 잘 때, 그때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일어나요.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심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 어제 부정적 생각들, 어제 있었던 나쁜 일들 싹 밀려나가고 지금 괜찮네. 나 지금 부정적이지 않아. 충분히 기분이 좋아. 딱 리셋이 됩니다. 근데 일어나서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버리면 어제 있었던 그 나쁜 기억이 그대로 잔존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분이 나쁠 확률이 좀 높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싹 리셋되는 그 느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침 분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뭐 이렇게 목도 쉬고 깨서 물 마시고 음식도 잘 못 먹고 화끈화끈거리고, 이거는 이제 입 자체에서 침이 부족해서 느껴지는 거고, 이 다음이 더 문제예요. 침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니까 소화효소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식도나 위장을 매끄럽게 코팅을 해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침을 계속 삼키면서 식도나 위장이 손상되지 않게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침이 대신해주고 있고, 그리고 침에서 나오는 그 살균 작용에 의해서 세균이나 독소가 위까지 이동을 못하게 여기서 처리를 하는 양이 많아요. 근데 침 분비가 딱 줄어든 사람은 입안에서 정말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다 뭐냐면 세균을 잡지를 못하니까 그 세균이 번식을 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는 세균이 번식을 해서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먹는 거예요. 혹은 입안에 있는 각질을 먹는 거예요. 그게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왜? 침이 안 나와서. 근데 그 세균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다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처를 내고 위벽을 약화시키고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만성 위장장애를 만들어요. 이 구강건조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위장장애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구강건조가 있는데 위장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곧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징후, 나타나는 징후, 이걸 잡아야 돼요. 이 현상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먹고 계단 올라라 했을 때 댓글로 정말 엄청난 분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입마름이 없어졌다. 잠이 깊어졌다. 소화가 나아졌다. 그게 다 심장을 썼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언제 좋아지냐? 거기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게 맞다 생각하면 저를 믿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저를 못 믿겠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많은 분들의 경험들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긍정적 댓글 달기 미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적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좋은 데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부정적 단어를 쓰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 간에 환경과 남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 자신을 비하하고 세상을 탓하는 그런 글을 써도 된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허용을 해주지 마세요.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는 좋은 말을 쓸 수 있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댓글을 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부정적 댓글 없이 전체를 한번 긍정적 댓글로 적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